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이 달라지면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로 인한 소화 비만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다이어트를 시키면 키 크는데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되기도 하죠. 코로나19로 찾아온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아이들의 비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방송 들으시면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건강, 영양 고민인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의 황만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먼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거울 보고 살이 좀 많이 쪘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하필 내용이 비만입니다. 자, 비만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흡연하고 같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비만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악영향 메커니즘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많이 공감이 되실 건데요.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가 되고 운동기회가 많이 박탈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 예. 그러니까 요새 인스턴트 배달 음식을 많이들 먹죠. 시켜 예.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소비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예. 젊은 사람들의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야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 산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심폐기능을 떨어뜨린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숙면도 방해합니다. 비만이 되면은 수면 무호흡증에도 많이 빠지게 되고 코골이도 증가하고 예. 저산소혈증에도 많이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고혈압,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지방간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이제 합병증이 발생이 되고요. 비만이 심화가 될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커지고 코로나19 진행을 악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비만은 흡연만큼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살 빼야겠는데요. 꼭 빼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비만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열거해 주셨는데 특히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오던 좀 규칙적인 생활도 있었는데 그게 달라지면서 활동량도 또 식습관도 바뀌고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서의 실내 생활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활동량이 부쩍 적어진 애들의 이제 성장과 비만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도 아기를 3명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요새 속 터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제 가끔씩 듣고 예.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밥 먹고 있고 뭐 이런 이제 나쁜 습관들에 익숙해지고 불규칙해진 이제 식생활 패턴과 운동 부족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화 비만으로까지 고착화되게 이른 것이죠. 예. 이와 같은 어린 시기의 소화 비만이 결국 이제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거의 50%에서 80%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소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체내의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비대해지는 거는 성인형이고 예. 지방 세포 수 자체가 증가한다. 즉 지방 세포 증식형 비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이렇게 축적된 상태는 다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릴 적에 찐 살은 크면서 키로 갈 거라는 속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제 비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결국 이제 성조숙증이라든지 성장 방해, 저성장 그리고 성인형 비만, 뭐 대사증후군 특히 이제 사실 여자 아기들의 비만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여자애들은 10대 후반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20, 30대 이제 난임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40, 50대는 이제 여성암, 뭐 자궁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쇄적인 고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의 건강한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굉장히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소화비만 관리가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너무 아침부터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중간중간 문자 상담을 바로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2118번님께서는 중2 여학생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에 맞벌이로 딸아이를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체중이 82kg 나갑니다. 아이고. 82kg이 나가는데 지금은 운동하면서 저녁을 안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 하셨고요. 참고로 오빠는 고1인데 운동선수라서 체중이 또 안 늘어서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예. 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의원에 꼭 방문을 해서 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비만도 체크라든지 체질량 지수 체크를 반드시 먼저 해보셔야 될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합니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꼭 하나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운동을 많이 시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은 매일매일 1시간 이내로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식욕이 오히려 증가가 되거든요. 아, 더 먹는군요.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운동했는데 살안 빠져. 운동이 필요 없나 봐. 이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만 시켜야 된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욕심이 있으시더라도.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 시간 관련된 조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뭐 과일만 먹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잘못 알려져 있어 가지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도 많이 하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한테는 신호등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걸 초록불 음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채소 같은 거죠. 그거는 굉장히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과일 같은 것도 그건 노란불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량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음식들, 지방이 좀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죠. 그거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죠. 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딱딱딱 신호등으로 분류해서 정해놓고서 식이 관리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은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빠는 또 체중이 안 늘어서 걱정이군요. 사실은 체중 빼는 것보다 체중 늘리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까운 한의원 가시면은 소화기의 흡수 효율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을 좀 증가시키는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존성도 없고 내성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처방받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진피차, 귤피차를 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피차. 그게 이제 식욕을 굉장히 밥 안 먹는 애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진피라는 한약재거든요. 진피차를 좀 같이 오빠는 먹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진피차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부럽네요. 저도 부럽습니다. 자, 그래도 뭐 살 안 찌는 분들은 또 나름 고민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1438번 님도 아이가 비만인데 그만 먹으라고 하면 키가 안 클까 봐 걱정돼요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 통통해야 나중에 키가 잘 큰다는 얘기는 일단 잘못된 얘기고요. 매우 잘못된 얘기입니다. 소아 비만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비만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체지방을 측정하는 게 좋지만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아기들한테는 이용을 하는데요. 성인에서는 비만 진단을 할 때 절대 수치가 있지만 아기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만을 진단한다. 일단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이용되고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용하기 쉬운 비만도라든지 아니면 체질량 지수라든지 신장별 체중 이렇게 3가지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비만도 개념인데요. 그 키에 따라서 표준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별 표준 체중을 분모로 하고 실제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값을 분자로 한 다음에 100을 곱한다. 그게 이제 비만도 퍼센트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20% 이상을 소아 비만이라고 하는데 20에서 30%가 비만도가 나왔다. 그럼 경도 비만, 그러니까 가벼운 비만인 거죠. 30에서 50%가 나왔다. 그럼 중등도 비만, 그러니까 중간 정도 비만이고 50% 이상이 나왔다. 이거는 고도 비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MI라고 해가지고 체중,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키 값의 제곱으로 이건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고 미터 단위로 제곱을 해가지고 나눈 값인데 예. 85에서 94면은 이제 비만 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9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이제 딱 정의를 내리죠. 예. 근데 이 체질량 지수는 6세 이상, 특히 청소년 비만 진단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도 그냥 임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신장별 체중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율 값이 95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산수가 나와서 좀 어려웠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른들과 필요한 영양소도 그리고 그 양도 좀 많이 다릅니다. 비만 관리도 어른들과는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소아 비만도에 따라서 이제 관리 지침이 이제 따로 있는데요. 예. 비만도가 아까 20에서 30% 정도 되는 경도 비만에 속하거나 최근에 2년간 비만도의 증가가 10% 이내로 좀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현재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감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감량을 시도했다가 키가 안 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비만도가 30% 이상인 중등도 또 고도 비만에 속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비만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두 달마다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해가지고 비만도 자체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중성지방 검사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라든지 뭐 공복시 혈당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을 상황이 되고요. 비만도가 40% 미만이면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사실은 여기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비만도 20%로 목표로 하고 감량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조차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량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한다든지 너무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체중 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키가 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비만도 40% 미만이면서 합병증 없는 경우조차도 감량은 대부분 필요 없지만 청소년 후기에 발생한 비만, 그러니까 다 큰 경우에는 매월 1, 2kg 감량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신호등 그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초록불, 야채는 먹어도 살이 안 찌기 때문에 많이 먹여도 되고. 그렇죠. 그건 초록불이죠. 노란불, 이게 과일 같은 거죠? 과일 같은 겁니다. 대표적인 것. 많이 먹으면 찝니까? 그것도 과다하게 적정하게 먹어야지. 그걸 또 뭐 과일 같은 거는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이것도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축적이 된다. 그리고 빨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스턴트나 뭐 튀김 같은 거, 고기. 것들. 애기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피자, 뭐 짜장면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끝날 시간입니다. 아이고.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아이 누리하리원의 황만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